아니, 대체 누가 밤마다 남의 방에 들락날락하는 거야? 남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온몸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기운을 빨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 기운이 다시 느껴졌다. 이번엔 좀 더 선명하게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청년이 방 한 구석에 쭈뼛쭈뼛 서 있었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총각 귀신이 자꾸 나타나 말을 거는 바람에 남할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밤잠을 설쳤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치 밤새 산 하나를 넘어온 것처럼 기운이 쭉 빠져 있었다. 경로당에 가서도 고스톱 한 판 칠 기운조차 없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남할매, 나이 들어서 그래. 나도 요새 잠이 없어서 낮에 자꾸 졸린다니까. 경로당 친구 김할머니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남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평생 잠 한숨도 설치지 않고 코골며 잔 사람이었다. 8순이 넘은 지금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가 할머니, 이렇게 건강하시면 100세까지 사시겠어요 하고 감탄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남할머니에겐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기가 새서 귀신을 종종 본다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시집살이 할 때도 장독대에 앉아있는 처녀 귀신을 보고 쫓아낸 적이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신 날에도 문 앞에서 하염없이 서성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남할머니는 이제 갈 때 됐으니 미련 부리지 말고 편히 가시게.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남편은 슬픈 듯 웃으며 사라졌다. 그런 남할머니였기에 이번에도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방 안 공기가 묘하게 차갑고 누군가 자꾸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그냥 신경이 예민해진 건가 싶어 넘겼는데 밤이 갈수록 그 기운이 점점 진해졌다. 아니, 대체 누가 밤마다 남의 방에 들락날락하는 거야? 남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온몸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기운을 빨아가는 것 같았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남할머니는 이제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앉았다. 방 안구석 장롱 옆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흰 그림자가 보였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초풍할 상황이었지만 남할머니는 다르게 반응했다. 또 웬 놈이야? 밤마다 남의 집 들락거리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림자가 화들짝 놀라며 비실비실 사라지기 시작했다. 남할머니는 이불을 탁 치며 다시 누웠다. 에이, 겁쟁이 귀신 같으니라고! 하지만 잠시 후 그 기운이 다시 느껴졌다. 이번엔 좀 더 선명하게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청년이 방 한 구석에 쭈뼛쭈뼛 서 있었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다시 일어나 앉았다. 들어는 주지. 그런데 내가 왜 내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나는 내 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잖아. 그게 할머니가 제일 기가 세고 귀신을 잘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아이고, 소문 한 번 빠르네.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자는 건데? 총각 귀신은 난처한 듯 손을 비비꼬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할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어머니 얘기인데요. 남할머니는 팔짱을 끼며 귀신을 쳐다봤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보니 귀신의 얼굴이 제법 순해 보였다.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어쨌다는 거야? 제 어머니가 경로당에 다니시는데 할머니도 아시는 정할머니세요. 전 그분 아들이에요.
남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할머니라면 경로당에서 가장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었다. 언제나 구석 자리에 앉아서 혼자 뜨개질만 하던 사람이었다. 정할머니 아들이라고? 그런데 넌 왜 귀신이 된 거야? 총각 귀신은 슬픈 듯 고개를 숙였다. 교통사고였어요. 5년 전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께 효도도 못하고 그렇게 갔어요. 남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연을 듣고 보니 가슴이 짠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온 건데? 내 어머니 집에 가지. 어머니 곁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나타나면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실까봐. 그래서 할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남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다. 귀신과 대화를 하느라 목이 말랐다. 총각 귀신은 남할머니를 따라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요즘 너무 우시는 게 보여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지만 밤에 혼자 계실 때는 제 사진을 보면서 울고 계세요. 자식 잃은 부모가 안 울겠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5년이나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제 방을 그대로 두고 계세요. 제 옷도 빨래해서 개켜놓으시고 밥도 제 목까지 차려놓으세요. 그렇게 사시면 어머니가 병이 나실 것 같아요. 남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정할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미처 몰랐던 일이었다. 경로당에서는 늘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속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어머니께 제가 괜찮다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전해주세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요. 남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걸 왜 직접 말 안 하고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내가 가서 꿈에 나타나든지 해. 꿈에 나타나면 어머니가 더 괴로워하세요. 제가 한번 나타났을 때 어머니가 깨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울기만 하셨어요. 차라리 제 얘기를 모르는 할머니가 우연히 전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귀신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정할머니가 직접 아들 귀신을 보면 충격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어머니 마음이 편해지면 넌 뭐가 좋은데? 저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너무 붙잡고 계셔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남할머니는 알 것 같았다. 이 귀신은 나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도 쉽게 승낙할 수는 없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근데 밤마다 내 방에 들어오는 건 이제 그만해. 내가 올 때마다 내 기운이 쪽 빠진다고.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길을 빼앗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할머니 근처에만 있어도 자꾸 기운이 빨려 들어가나 봐요. 에휴, 귀신이 기 빨아먹는 건 옛날부터 당연한 거지. 어쨌든 이제 그만 가. 내일 경로당에서 내 어머니 좀 살펴볼 테니까. 총각 귀신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스르르 사라졌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남할머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다. 이번엔 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남할머니는 의외로 개운하게 일어났다. 어젯밤에 귀신과 이야기를 나눈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벼웠다. 아침 식사를 하고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에 남할머니는 계속 총각 귀신의 말을 곱씹었다. 정할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경로당에 도착하자 여느 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정할머니는 역시나 구석 자리에 앉아서 털실을 풀고 있었다. 남할머니는 정할머니 옆으로 가서 슬쩍 앉았다. 정할매,
요새 잘 지내? 그냥 그래요. 정할머니는 늘 그렇듯 짧게 대답했다. 남할머니는 정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다. 너 요새 잠 못 자는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남할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경로당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남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그 기운이 느껴졌다. 총각 귀신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제 어머니 상태가 야야야, 잠깐만! 남할머니는 손을 들어 귀신을 제지했다. 너 말이야. 밤마다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 낮에 와서 얘기하든가. 낮에는 제가 힘이 없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쩌자고? 나한테 밤마다 이렇게 괴롭히면 내가 네 엄마보다 먼저 귀신 되게 생겼어. 죄송해요. 총각 귀신은 서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남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생각했다.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이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 그리고 올 때는 내 기운 빼먹지 말고. 알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근처에 너무 오래 있지 마. 5분 안에 볼일 보고 꺼져. 남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총각 귀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 어머니 일 해결되면 그때 가서 고맙다고 해. 그 전까지는 나 괴롭히지 말고. 남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귀신 상담까지 해주게 생겼네. 원. 며칠이 지나고 남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정할머니를 유심히 관찰했다. 정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남할머니는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야, 정할매. 남할머니가 고스톱을 치다가 불쑥 말을 걸었다. 정할머니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왜요? 너 집에 요즘 총각이 자꾸 들락거리더라?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며 남할머니 쪽을 쳐다봤다. 정할머니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무슨 총각이?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어떤 총각이 내 집 앞을 계속 서성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정할머니 아들이라고 그러던데? 경로당 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정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옆에 있던 김할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끼어들었다. 아이고, 그거 귀신 붙은 거 아니야? 남할매, 요새 정신이 혼미한 거 아니야? 내가 평생 귀신 보면서 살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 못하겠어? 남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하며 정할머니를 쳐다봤다. 정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털실을 쥐고 있었다. 그 총각이 뭐라고 했어요? 글쎄, 자기 엄마한테 뭔가 전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 정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할머니들은 웅성웅성 수군대기 시작했다. 아이고, 그럼 정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들 얘기잖아. 혼자 사는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찾아온 게 아닐까? 무섭긴 무서워. 나는 귀신 같은 거 절대 못 봐. 경로당이 술렁이자 정할머니는 갑자기 털실을 바구니에 집어넣고 일어섰다. 저 먼저 갈게요. 정할머니는 황급히 경로당을 나갔다. 남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김할머니가 남할머니 옆으로 바짝 붙어 속삭였다. 남할매, 진짜 귀신 본 거야? 귀신이든 꿈이든
어쨌든 정할매가 너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더라. 이제 좀 놔줄 때도 됐는데. 남할머니는 고스톱패를 다시 쥐며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됐다. 정할머니가 너무 놀란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정할머니는 사흘 동안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할머니들은 남할매가 괜한 소리해서 정할매 기분 상하게 했나봐 하고 수군댔다. 남할머니도 슬슬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건 아닐까? 나흘째 되는 날 정할머니가 경로당에 나타났다. 하지만 남할머니를 보자마자 쌀쌀맞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남할머니는 다가가려다가 그냥 멀찌감치 자리에 앉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경로당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였다. 정할머니가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다가 남할머니에게 차가운 말을 던졌다. 남할머니, 앞으로 우리 집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미안해, 정할매. 내가 생각 없이 말했어. 귀신이든 뭐든 그건 우리 집 일이에요. 남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정할머니는 그릇을 탁 내려놓고 다시 자리로 갔다. 남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완전히 삐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할머니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또 총각 귀신이 나타났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요새 더 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한테 부탁드린 게 오히려 어머니를 더 괴롭게 한 건 아닐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내 엄마가 나한테 화났거든. 총각 귀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괜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야. 내 마음은 이해해. 내가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하는 거 알아. 남할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다. 내 엄마한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둘만이 아는 비밀 같은 것도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엄마랑 밥을 먹었는데 밥풀 한 알이 배에 붙었었거든요. 나중에 배고프면 밥풀 떼먹겠다는 저를 보고 엄마가 한참을 웃으셨어요. 엄마가 그게 생각났는지 자꾸 밥풀 보고도 우셔서 그러지 마셨으면 해요. 어머니께 제가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늘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이에요. 내 엄마가 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제가 어머니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약을 사달라고 하셔서 약국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이 약을 달라고 하지만 않았으면 아들이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정할머니가 왜 그렇게 아들을 붙잡고 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내일은 정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오후 남할머니는 경로당을 일찍 빠져나와 정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정할머니는 현관문을 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남할머니는 정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고 깔끔한 집이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액자 속 젊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총각 귀신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정할매, 내가 지난번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로 내 아들 봤어. 저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정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내 아들이 말하더라. 엄마가 자꾸 자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그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그리고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밥풀 보고도 그만 울래. 정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남할머니가 말했다. 내 잘못 아니라고. 사고는 사고일 뿐이잖아. 내 아들도 그렇게 말하더라. 정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밥풀 얘기는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우리 애가 그랬나요? 저는 그 애가 저를 원망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 때문에 죽었다고,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갔다고. 남할머니는 정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원망은 무슨, 오히려 내가 고생한다고 애간장 태우더라. 밤마다 내 집 근처를 서성이면서 내가 우는 거 보고 가슴 아파하더라고. 정할머니는 흐느끼며 아들 사진을 바라봤다. 정말 그 애가 괜찮다고 했어요? 응. 이제 편히 보내주라고 했어. 내가 너무 붙잡고 있어서 그 애도 떠나지 못하고 있대. 정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제 보내줄게요. 그 애 좋은 데로 가라고 할게요. 남할머니는 정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울었다. 그날 밤 정할머니는 아들 방에 들어가 조용히 말했다. 아가,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렴. 엄마도 이제 괜찮아.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엄마도 이제 웃으면서 살게.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정할머니는 그게 아들이 마지막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남할머니의 방에 총각 귀신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얼굴에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보내주셨어요. 다행이다. 너도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네. 네, 이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도 마음을 푸셨고, 저도 미련 없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총각 귀신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제가 남할머니 잘 챙겨드릴게요. 얘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죽으라고? 20년 뒤에나 보자. 나 더 살 거야. 세상에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그런 소리 말고 어서 가. 아참, 죄송해요. 말이 그렇게 되네요. 남할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총각 귀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빛처럼 사라졌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남할머니는 개운하게 일어났다. 온몸에 기운이 넘쳤다. 역시 귀신이 떠나가니 몸이 한결 가벼웠다. 경로당에 가자 정할머니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다. 남할머니, 어서 오세요. 정할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네, 요새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두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서 고스톱을 쳤다. 다른 할머니들이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다. 어머, 저 둘이 언제 저렇게 친해졌어? 글쎄, 며칠 전만 해도 서먹했는데. 김할머니가 남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할매, 그 총각 귀신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해결됐어. 이제 안 나타날 거야. 정말. 어떻게 해결했는데? 귀신이든 사람이든 결국 다 얘기를 들어주면 풀리는 거야. 귀신도 말 못해서 답답한 건 사람이랑 똑같거든. 남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었다. 경로당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정할머니가 남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우리 아들이 나와서 웃으면서 손 흔들더라고요. 참 환하게 웃던데. 그래? 그럼 잘 된 거네. 이제 내 아들도 좋은 곳에 갔을 거야.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아들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정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남할머니는 정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김할머니가 끼어들었다. 남할매, 그러니까 귀신이 밤마다 찾아와서 할매 기운을 빨아먹었던 거야? 총각 귀신이면 뽀뽀나 한번 하지 그랬어.
그럼 진즉에 도망갔을 텐데. 무서울 게 뭐 있어. 귀신도 결국 사람이었잖아. 사람일 때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귀신이 되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경로당 안이 다시 웅성웅성해졌다. 누군가는 귀신 얘기가 무섭다고 했고 누군가는 신기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할머니와 정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남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에휴, 그래도 한 가지 배운 게 있네. 남할머니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다 속마음은 똑같은 거야. 가족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그게 뭐가 다르겠어. 밤하늘의 별들은 총총히 빛났고 남할머니의 집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정할머니도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평화를 찾았다. 산 사람도 떠난 사람도 모두가